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로의 훼손 유형에 대한 그 설명하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102회 때 2교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패턴으로는 등산로와 그 산림 그 경계부 주변의 그 훼손지를 복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산림 주연부 식생의 기능과 특성을 기술하고 우리나라 등산로 주변 훼손지의 식생 복원에 많이 활용이 되는 주연부 수종 중에서 대표적인 관목류를 5종 이상 그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80회 때 4교시에 나온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등산로에 대해서 정말 그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또 자세한 부분은 제가 또 계속 그 답안을 작성을 하면서 또 부연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산로로 하면은 먼저 큰 범주로 갔을 때 숲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숲길의 그 개요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숲길은 무엇이냐? 자, 숲길은 산림 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레저 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서 산림에 조성한 길이 숲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숲길은 최근에 웰빙 운동 웰빙 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숲길의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을 하는 숲길의 개요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숲길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숲길의 구분, 이 파트만 가지고 문제가 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된 숲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96회 때 1교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 충분히 이게 문제로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별도로 공부하시면서 숲길의 종류 5가지 는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숲길의 먼저 첫 번째가 등산로, 그 다음 두 번째가 트레킹길. 트레킹길 내에서도 종류가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둘레길이 되겠고, 그 다음이 트레일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서는 레저 스포츠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휴양, 치유 숲길이 있고요. 그 다음 5번째가 탐방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등산로에 대한 문제 부분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5가지로만 설명 이렇게 언급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10점짜리 형태가 나왔을 때는 아까 이제 숲길의 개요부터 해가지고 숲길의 구분까지 해주고 각 세부적인 부분. 등산로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등산로는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을 말을 하고, 트레킹길은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을 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길을 말을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둘레길은 무엇이냐?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그러니까 둘레길은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하는 길이고, 트레일은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서 길게 조성을 해서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길은
자, 살림에서 하는 자,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하는 길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휴양, 치유, 숲길은 자, 살림에서 휴양, 자, 치유 등 건강의 정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방로는 자, 산림 생태를 체험하고 학습 또는 자, 관찰하는 자, 활동을 하는 길을 말을 한다 라고 간략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등산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자, 등산로에 대한 개념. 아까 제가 그 위에서 그냥 종류로만 등산로를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그 법률에서 정하는 그 개념을 언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저는 등산로는 자, 심신 단련을 위해서 자, 산을 오르는 길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는 이제 등산로와 자, 등산로 자, 주변의 자, 훼손 자,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 줄 건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단계. 자, 1단계는 자, 등산로가 이제 이제 답압되는 그런 상태로서 자, 지피식생의 자, 훼손, 그 다음에 낙엽, 퇴비나 유기물이 소실되고, 그 다음에 토양 공급이 감소하고 지표의 자, 유하수가 증대되며 토양, 유실 등을 동반한 노면 침식이 발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와서는 이제 훼손이 이제 가속화 단계인데 그 주변 그 수목의 그 뿌리와 안반이 드러나거나 노면 세굴 등의 바닥 침식을 초래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3단계에 와서는 이제 등산로가 이제 붕기가 되고, 그러니까는 등산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이제 없는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좀 붕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붕기된 부분하고 이제 서로 이제 또 기존에 있는 그 노폭이 이제 확대가 되는 등산로 노폭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 정비가 이제 필요한 단계가 이 3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파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등산로 훼손에 대한 자, 발생자 원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도 이게 지금 제가 좀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이 등산로 훼손의 그 발생 원인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등산로와 등산로 주변에 대한 그 훼손 과정을 설명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순서를 바꿀게요. 자, 이게 자 3번으로 가고, 자, 다시 두 번째가 자, 등산로 자, 훼손에 대한 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자연 자, 환경적인 자, 요인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등산에 대한 자, 활동 자, 요인이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자, 시설 자, 관리적인 자,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자연 환경 요인에 대해서는 기상이나 자, 지형, 토양, 식생 등의 등산로의 입지 조건에 따른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산 활동 요인에 대한 부분은 과밀 이용이라든지 보행 및 자, 휴식 등의 자, 이용 행태에 따른 그 발생.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그 관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배수 체계나 그 시설이 이제 부실하는 등의 자, 설계 시공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라든지 그 복구 체계나 자, 이용자 관리 등의 자, 유지 그 관리 체계 부분에 있어서 발생이 한다라는 것.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등산로와 등산로 주변의 자, 훼손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죠. 자, 훼손 자,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훼손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자, 물리적인 자, 훼손 자, 유형이 있고 정비적인 자, 훼손 자, 유형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자,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물리적인 자, 훼손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가, 자, 건전한 상태.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그냥 평상시 상태의, 그러니까 등산객도 별로 없고, 그런 형태의 건전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등산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와서는 이제 수목의 뿌리가 노출되는, 자, 뿌리 노출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암석이 노출되는 암석 노출형.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닥 침식. 그 다음에는 노폭의 확대형. 그 다음에 노선 분기형. 그러니까는 이제 노선 분기형 같은 경우에는 통행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이제 개척을 함으로써 이제 노선이 이제 계속 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노폭이 확대된다는 것. 그러니까는 노선 분기형이 먼저고 그 다음이 노폭 확대형이라는 것. 이거 제가 좀 설명을 좀 헷갈리게 좀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순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그려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노폭이 이제 확대가 되고 노선이 분기가 되고 노폭이 확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측면이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로화가 되고 이제 진흙탕이 되고 암설형의 그 등산로가 훼산되는 그런 그 단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비적인 그 훼손 그 유형으로 오셔가지고 자, 정비적인 자 훼손 유형 안에서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자, 노면 침식형이 있습니다. 노면 침식형 안에는 노면 침식형이 있고 노면 세굴형이 있고 자, 경계 침식형이 있고 암석 풍화형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자, 노폭 확대가 있는데 노폭 확대는 자, 샛길형, 노폭 확대형, 안반 노출형. 그 다음에 수목 뿌리 노출형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노면 주변의 훼손. 여기에는 노면 주변에 대한 훼손 형태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노면 보행에 대한 불편. 그러니까는 계단 높이 그 불편형이라든지 노면 배수 불량형이라든지 노면 폭 협소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슬 자갈 불편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 경사형이 있다라는 것. 예,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등산로가 훼손이 되었으면은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자, 등산로의 정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등산로에 대한 그 정비라든지 그 설계 그 시공 부분은 또 이 파트에 대해서만 그 과거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느냐?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설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89회 때 3교시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등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한 등산로 설계 시 고려할 측면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87회 때 2교시에서 나왔었는데, 이러한 그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설계 방향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환경적인 측면이 있고 경관적인 측면이 있고 기능적인 측면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그 다음 파트의 또 과제로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설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문제를 한번 제가 더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예, 오늘 일단은 지금 이제 문제가 이런 패턴이 있고, 그럼 이제 등산로의 정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로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안을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환경적이고 경관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그 재료는 주변에 대한 식생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대 시설이 있으면 부대 시설과의 형태적 통일성이라든지 기능적인 통일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생을 자 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지역에서 너무 많이 채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자 고려를 해서 자 설계를 하도록 한다라는 것. 예, 이게 그 제가 그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럼 이러한 그 정비 공종에 대한 그 대표적인 사례. 먼저 첫 번째가 자, 통나무 묶기가 있고, 그 다음이 자 목지에 데크를 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통나무 묶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이제 급하여 토사의 이웃실이 이제 극심한 구간에 이제 설치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계단형으로 이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행에 자, 불편하지 않도록 앉는 높이,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50cm 이하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통나무 묶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우리 등산로가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형태가 있죠. 여기 이제 막 식생들이 이제 막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사 유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면적이 계속 노폭이 확대가 되고 이 식생이 계속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통나무를 자 식재하는 형태로 통나무를 박아두면은 여기로 토사가 쓸려내리는 그런 현상을 좀 방지하는 그런 그 기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등산로를 이렇게 이제 그 종단 도면상에서 이제 볼 때입니다. 자, 종단 도면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등산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토사가 이제 그 현재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각 구간에다가 이제 통나무를 식재를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 토사가 이 통나무에 막혀서 그러면 이제 그 토사 유실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 높이 부분,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계단 형태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이는 그게 아마 50cm가 아마 맞을 거예요. 50cm 미만 아닌가 25cm인가? 예, 하여튼 아마 50cm가 맞을 거예요. 50cm면 우리 그 무릎 높이 맞죠? 예, 그 무릎 높이 미만 정도로 이렇게 그 시공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등산로가 그 유실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나무 묶기가 영 좀 어려울 때는 자 목재 데크를 자 설치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그 등산로를 아마 그 설계를 아마 좀 해보시고 시공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서도 통나무 묶기하고 자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게 가장 그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재 데크 같은 경우에는 자 등산로 노면을 자 보호하기 위해서 자 데크로서 자 이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산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막 이제 뭐 수목 뿌리가 뭐 그대로 막 노출되고 도저히 이제 여기 더 이상 사람이 이제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윗 부분에다가 그 데크 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단 형태로 뭐 이렇게 뭐 조성을 해가지고 뭐 올라오는 뭐 형태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난간을 뭐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이제 등산 인구가 이 형태로 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 직선적으로 그대로 그 노면을 밟고 지나가기에는 노면에 대한 그 식생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또 특별하게 뭐 보호해야 할 식생이 있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목재 데크로서 실행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정비 파트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자 이제 심신 단련을 위해서 산을 찾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등산로라든지 그 산림자 식생의 보호를 위한 우리 그 산림급 기술자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 기술자들이
자,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법의 그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산을 자, 건강하게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답안이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해 오신 부분, 예, 먼저 첫 번째, 자, 숲길의 자, 개요로 먼저 시작을 해 주셨고요. 예,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산로 훼손에 대한 그 발생 원인, 예, 세 가지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단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일단 등산로 그 훼손 유형으로 넘어서, 물리적인 자, 훼손 유형이라든지 정비 훼손 유형. 그러니까는 여기 출처 그 밝혀 주셨죠. 이 훼손 유형이 산림공학 책에서는 이 물리적인 훼손 유형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 매뉴얼에는 그 이 물리적인 부분하고 정비적인 부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 그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설계 방향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그 산림청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다운로드 그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거 혹시 그 아직 그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산림청 홈페이지 가셔서 받아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숲길의 조성 및 자, 운영 관리. 숲길의 조성 부분은 자, 숲길 자, 관리청이 자, 숲길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자, 의견을 수렴하고, 자, 숲길의 노선이 지정 고시가 되면은 산지 일시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숲길 주변에서 이제 금지 행위로는 자, 훼손을 금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물 손괴, 뭐 오물 쓰레기 뭐 버리는 투척 행위, 그 다음에 뭐 표지를 그 훼손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숲길 그 휴식 그 기간제 그 이제 출입 제한이라든지 휴식 연제 그 시행을 통해서 등산로를 보호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산악 구조대. 그 다음에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가능하고, 마지막 결론. 예, 산림자 기술자로서 자,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등산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 등산로 시설이나 시설 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마무리를 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드리면 금방 지금 생각이 나는 건데, 아마 이런 문제도 아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등산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휴식 연제를 그 시행을 하면서 통제를 일정 기간 시행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산림 그 등산로 토양에 대한 그 물리적, 그 화학적 성질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같이 혹시 그 공부할 수 있으면은 나중에 혹시나 그 뭐 산림 뭐 토양학이라든지 예, 그런 그 파트도 같이 그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